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16학번이었고 지금 졸업하고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2, 3학번에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DX 부문에서 기구개발자로 활동했습니다. 전자제품의 방수 방진 설계, 강도 설계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재직하고 있다가 직장생활도 별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 미국 엔지니어 페이가 국내랑 비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가능한 더 높은 학위를 얻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학부는 전체 GPA는 4.3 만점에 3.8 정도였고, 그중 전공 학점이 4.3 만점에 4.2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입시 치를 때는 토익 점수 960점 하나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외에 특별히 논문이나 이런 활동한 적 없고, 방학 기간에 짬짬이 메카트로닉스 관련 연구실에 좀 나갔던 게 2번 있고요. 그 외에 학과 학생회장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계공학자라는 학문 자체는 마음에 들었는데, 산업 필드에서 엔지니어로서 활동할 때 기계공학자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낀 점이 1순위였고, 또 한 가지는 요즘 CS 엔지니어, 그리고 특히 AI 엔지니어가 연봉과 대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공을 틀어야 진출하기도 용이하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공을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학부는 기계과학 전공이고 심지어 아예 CS나 인공지능이랑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전공이다 보니까 인공지능학과 면접, 그리고 또 교수님과의 개인 컨택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으셨는데, 저희 경우 학부 때 2학년, 3학년, 4학년 매년 인공지능 과목 하나씩 이수했었고 모두 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좀 높은 학점을 받은 걸 어필해가지고 도서 스토리를 풀어서 제가 평소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전공을 바꿨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전공이랑 진학한 전공이 다른 거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인기가 몰리고, 특히 그러한 관련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마 이걸 청취하신 여러분도 다 공유하다시피 서류에서는 학벌과 학점 컷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그렇게 믿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전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 내용은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 내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컨택할 때 내가 풀어야 할 스토리를 미리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제 서류에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비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컨택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사실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시를 치르고 그 학교 면접 이런 거 하는 동안에는 우리 학교 어떠한 교수님과도 컨택이 일절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시에서 최종 합격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연구실 찾기 위해서 교수님과 컨택해서 지금 연구실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컨택이 중요한 거는 사실 맞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있으니 입시 전에 컨택을 안 했으니 너무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입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먼저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합격자들 대상으로 필기고사를 보게 됩니다. 필기는 저희 경우 인공지능 관련 아주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묻는 문제, 그리고 손코딩으로 간단한 함수랑 클래스 구현하는 문제가 몇 개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그 시험 보는 날 바로 교수님과 3대1 면접 하나 했었는데요. 그때 면접에서 제가 타전공자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 관련 질문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질문 하나 외에는 자소서를 기반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했는지, 그 연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필기의 경우 사실 제가 좀 기억이 흐릿한데, 아주 간략한 백그라운드 관련 배경 지식 문제가 난이도가 쉬웠다 보니까 한 20문항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바닐라 RNN 구조 설명하는 문제, 그게 하나가 좀 배점이 크게 있었던 것 같고, 손 코딩 3문항 정도가 있었는데 파이썬 클래스 빈칸 채워넣는 느낌, 그리고 MLP에서 인풋과 아웃보드랑 레이어 수가 주어졌을 때 빈칸에 적절한 수 채워넣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학을 고르든 연구실을 고르든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로 하셨으면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GPU 자원이 충분한지 노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분야 특성상 실험을 자주 돌려고 숫자를 봐야 되는데, 쓸 수 있는 GPU 자원이 한정돼 있어서 실험 자체를 못 돌린다거나 그러면 요즘같이 페이퍼 많이 나오는 시기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GPU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구실 수준에서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 지원이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 1학기에는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학기 내에서는 딱히 고정된 건 없고 각자 여건이나 성적 따라서 장학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이 독특한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석사 맥스 리미트로 맞춰서 주고 계십니다. 또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호황이고 이제 작년 말에 챗GPT로 이 호황이 잠깐 이어질 거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 이 거품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커리어 가질 때까지 GPT같이 큰 게 나와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가지고 돈이 몰리는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커리어를 갖기 전에 이 호황이 끝나고 거품이 탄로나게 된다면 다들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완전 로우 레벨이나 시스템 관련하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라이브러리 끌어다 쓰고 기존에 있는 코드 갖고 와가지고 조금만 수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포문이랑 if 부분만 돌릴 줄 알아도 여러분이 AI 모델을 갖고 와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그렇듯이 일단 크게 저널과 학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는 저널보다 학회 논문을 훨씬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흔히 말하는 1티어 컨퍼런스, 2티어 컨퍼런스까지 컨퍼런스가 쭈루루 있고 컨퍼런스가 1티어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매년 4-5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자들이 1티어 컨퍼런스에 실리는 걸 목표로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가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사실 컴퓨터나 AI 하는 사람들은 그걸 크게 고려 안 하고요. 어느 컨퍼런스에 내 페이퍼를 냈는가 이걸 중요시합니다.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EVPR 같은 1티어 컨퍼런스가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에는 유립스나 아이클리어 이런 컨퍼런스가 있고 자연어 하시는 분들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각각 분야에 맞는 컨퍼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1티어 컨퍼런스에 페이퍼를 몇 개 냈는가 2티어에 몇 개 냈는가 이런 거를 연구자의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합니다. 일단 제가 아직 개인 연구는 없고 이것저것 협업하고 있는 연구 2-3개 진행하고 있고요. 코스웍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부처럼 수업을 듣긴 듣는데 학부 때랑 크게 다른 점이라면 교수님이 강의안을 준비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확실히 최신 기술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신 논문을 가져와서 그 논문을 설명하는 세미나 수업이 확실히 많습니다. 대학원 생활 평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돈까지 주고 그냥 진짜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만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격려해주는 이런 생활이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가방끈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